그 다음에 필수 예제 2번, 6-2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대 2016학년도 이제 수시 기출문제로 출제된 문제인데 37페이지에 자, 제시문 가. 이거는 이제 순환계에 관한 생명활동에서 이제 에너지의 이동에 대한 뭐 문제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지만은 이제 순환계와 그 순환계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 문제로 본 영역에서 직접적인 내용이라고 좀 보기는 힘들지만은 일단 이제 문항수 전체적인 어떤 문항수 좀 맞추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거 좀 이해해주고 요거는 이제 순환계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문제풀이를 갖다가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순환계는 심장과 혈관, 혈액 등으로 구성된다.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통해 혈액순환의 원동력을 제공하고 혈액은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 역할을 한다. 인간의 심장은 2개의 심방, 2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에서 ATP는 해당 과정 TCA 회로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이렇게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ATP는 동화작용, 능동성, 세포의 이동 등에 이제 사용되어지게 되고, 자, 문제 1번. 환경과 조직 사이의 기체 교환은 순환계와 호흡계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대정맥에서 폐의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이동하는 경로를 기술하고 혈액이 한쪽 방향으로만 순환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건 순환계에 관한 그냥 질문인 거야. 다른 문제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들어있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대정맥에서 폐의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이동하는 경로를 기술해라. 이거는 뭐 그 순환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나열하는 거지. 그래서 대정맥에서 어디로 이동하게 돼? 심장에? 좌심방? 그러니까 대정맥이면은 지금 온몸을 들고 온 혈액이지? 네. 온몸을 돌고 온 혈액이 지금 아니오 헷갈리니? 아니 대정맥이 잠깐만요. 좌심방, 좌심실 갔다가 폐로 갔다가 그냥 몸으로 갔다가 생각했어요. 우심방, 우심실로 갔다가 그치. 나와서 폐로 들어가요. 간혹가다 헷갈리니까, 그치? 본의 아니게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놓고서 그냥 우심방, 우심실 해가지고 바깥에서 돌아서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거 모델을 생각하면 되지. 폐로, 그치? 온몸하고 폐로 해가지고. 그래서 대정맥에서 폐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이동하는 경로의 경우는 대정맥의 혈액이 어디로 먼저 들어가? 심실에서 들어오는 곳은 심실이지. 심실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뭐가 있어? 이 삼천판이 존재하고 삼천판. 여기서 왜냐하면 이게 역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치? 마지막 부분에. 심장에서도 역류를 막아주는 게 지금 천판의 역할이지, 이천판과 삼천판의 역할이지. 그래서 유입되어서 삼천판이 열리게 되고, 삼천판이 열리면서 우심방으로 이제 유입되게 되고, 우심방에서 그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이제 폐까지 이동하게 되겠지, 그치? 폐정맥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심방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 썼지만은 여기서 조금 요약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 여기까지 일일이 다 써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 가능한 한 이제 자세하게 써주는 게 아무래도 그런 이제 감점 요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줄여주겠지. 그래서 일단 알고 있는 지식들은 다 요 관련된 부분들을 단계를 다 서술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심장에 동방결절이 이렇게 우심방으로 유입되게 되면, 동방결절이 어디에 있어요? 동방결절이? 그쵸. 그 우심방에 지금 우심방에서 폐정맥 쪽으로 나가는 그 부분, 폐동맥이지. 폐동맥 쪽으로 있는 부분에 거기 부위에 동방결절이 있거든. 그래서 우심방으로 혈액이 유입되게 되면 이제 동방결절이 자극을 받으면서 심장에 우심방이 이제 수축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심방이 수축하게 되고, 우심방의 혈액은 폐동맥을 따라서 폐의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까지 이제 하나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내용들을 서술한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 출제가 되고서 있거든? 응? 그러니까는 아주 세부적인, 이 경우에는 제시문에 거의 정보가 없어. 제시문에 정보가 없고, 그 원과정에서의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내용 설명 갖다가 요구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니까는 그런 부분에 조금 부정확하다든지 아니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 번쯤 점검을 좀 해줘. 알았지? 네. 그래. 자, 그래서 혈액이 한쪽 방향으로 순환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이거는? 판막이. 그치, 여기서는 이제 판막이지. 그래서, 그치. 그치, 정막에 대해서는 이제 판막이. 여기서 2000판이나 3000판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판막과 같은 역할인데, 그치? 판막과 같은 역할이니까 통일해서 묶어서 이야기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따로 심장 내에서 2차판과 3차판의 역할, 특히 여기서는 이제 3차판이지, 문제의 주제에서는. 3차판에 관한 역할이 무엇인지, 심방과 심실 사이에서, 우심실, 우심방 사이에서 3차판이 또 그런 혈액의 역류를 방지한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같이 써주는 게 좋겠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 핵심 요소만. 그리고 판막 외에도 또 뭐가? 판막과 주변 근육. 정맥 주변에 이제 근육 운동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이제 순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다. 이게 왜냐하면 정맥에서의 혈액이, 그러니까 역류를 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역류를 하지 못하는 게 밑에서 막아주는 것도 있지만은, 정맥의 경우에는 심장의 혈압에 의해 가지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혈액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이동하게 돼 있어요? 정맥 주변의 근육 운동에 의해서 혈액이 이동하게 돼 있지. 네. 그래서 정맥 주변의 근육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쨌든 얘는 혈액 이동 자체가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뭐까지도 같이, 그치, 정맥 주변의 근육의 운동까지 같이 원인으로 이렇게 해준 거야. 알았지? 네. 그래서 이제 혈액의 역류를 방지한다고 했을 때 이제 판막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근육에 관한 이야기도, 주변 근육에 관한 혈액의 이동에 관한 이야기도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겠어. 알겠지? 뭐 핵심 요소는 아니야. 사실 근육 운동에 관한 건 판막만 정확하게 일단 쓰면 돼. 자, 문제 2번. 뉴런의 활성에 증가한 뇌의 영역에서 산소가 결핍되지 않은 헤모글로빈. 이제 요게 이제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 부분인데, 뉴런의 활성에 증가한 뇌의 영역에서 산소가 결핍되지 않은, 산소가 결합되지 않은 헤모글로빈의 양이 산소가 결합된 헤모글로빈 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뭐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건데, 자, 뉴런의 활성에 증가한 뇌의 영역에서 뭘 필요로 해? 여기서 산소가 결합하지 않은, 즉 산소와 해리된 헤모글로빈이라고 그러지. 산소와 해리된 헤모글로빈 양과 산소가 결합된 헤모글로빈 양의 상대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리고 이때 중심이 되는 건 뭐겠어? 뇌의 활동이지. 그치? 네. 뇌의 활동에 통해서 얘네들은 뭘 공급해 주는 거야? 산소를 공급하는 건데, 이 산소가 어디에 쓰여? 세포호흡에. 그치, 세포 호흡에 쓰인다. 즉 에너지 생산 활동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뉴런의 활성에 대해서 에너지가 필요한 활동인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는 활동인지, 에너지가 그치 방출되어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활동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언급을 해야겠지. 네. 그치?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의 공급은 실제로 누구한테서 일어나? 세포 내에서? 그치, 미토콘드리아. 즉 뉴런에 있어서의 미토콘드리아의 역할들이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지. 그치? 네. 그래서 뉴런의 활성이 증가하게 되면 뉴런의 미토콘드리아에서 뭘 공급해주게 돼? 세포 호흡을 통해서 그 활성에 필요한 ATP. 그치, ATP를 공급해야겠지. 그리고 그런 ATP를 공급하는 세포 호흡 과정에 뭐가 많이 필요로 하게 돼? 산소요.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 따라서 뇌에서는 산소와 결합되지 않은 헬로그빈의 양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어지게 돼? 많아지겠지. 산소를 그치, 뉴런에 공급해서, 미토콘드리아 공급해서 세포호흡을 진행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헤모글로빈의 상대적인 산소와 결합된 헤모글로빈의 양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어지게 돼? 증가의 감소에? 감소. 그치, 여기서는 이제 감소한다. 그렇게 해서 예측해서 우리가 마무리 해주면 되겠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단계별인 기작들에 대해서 얼만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설명하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뉴런의 활성이라고 그랬는데, 뉴런이 활성이 되면은 왜 ATP가 필요로 하게 되는 거야? 활성화된 뉴런이. 펌프? 그치. 이거는 이제 종합적인 사고를 그래서 필요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뉴런이 활성화된다는, 뉴런의 활동이 활발하는 걸 외부 자극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든지 그런 신호의 처리들이 활발해진다는 거지. 네. 그리고 그러한 신호의 처리들은 활동 전이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칼륨 나트륨 펌프에 대한, 특히나 이제 나트륨 펌프에 대해서의 어떤 에너지, 그치? ATP를 소모하는 그런 이제 능동수성이지, 그치? ATP를 소모하는 능동수성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게 된다. 자, 그리고 이런 ATP 소모는 뉴런 내부와 지금 또 어디에서도 있을 수가 있어? 이거는 뉴런 내부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한 ATP 소모를 얘기하는 거고.
뉴런과 뉴런. 뇌는 뉴런과 뉴런의 연결 덩어리기도 하죠. 네. 그치?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는 시냅스. 그치? 시냅스에서 시냅스 소포체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 현상들이 일어나지? 아. 그치? 네. 즉 뇌외포 작용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야. 이런 뇌외포 작용에 있어서도 뭐가 소모되게 돼? ATP. 그치? ATP들이 소모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답안을 이제 쓸 때 어느 정도 깊이로 이제 서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채점들이 달라진다는 얘기거든.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생물 답안은 그 현상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느 한 부분에만 집중. 여기서 에너지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그 딱 에너지에만 생각하는 거 아니라 그 에너지가 도대체 이 영역에서 왜 필요한가? 이걸 종합적으로 이제 사고하는 게 필요한 거지. 왜 뇌라는 문제를 줬을까? 뇌는 뉴런의 덩어리이다. 그치? 집합체이다. 뉴런의 집합체에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왜 그렇게 소모되어진지 그거의 이유부터 밝혀나가는 단계에서 차분하게 하나씩 그렇게 시작해서 가는 거야. 어느 정도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제 쓴다는 게 조금 이제 힘든 뭐 추측해서 그런 식으로 쓰기는 좀 힘든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 그치? 네. 그래서 그래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는 분비소포를 이용한 외포작용으로 ATP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 과정에 필요한 ATP는 뉴런 내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부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했던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세포 호흡에 의한 에너지 공급, ATP 생산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산화시켜 ATP를 생성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그래서 산소 공급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산소가 결합된 헤모글로빈이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하게 되고 그 양은 줄어들게 되겠지. 그래서 산소가 결합되지 않은 헤모글로빈 양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어요. 됐죠? 네. 자, 간단한 문제지만은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되는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특정 부위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는 그 특정 부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물학적 현상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것까지 답안 내에 포함해서 조금 더 종합적인 사고의 결과들을 발표해주면은 좀 더 좋은 답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별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야. 알았지?